그래서 4주차에는 머신러닝 문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이런 이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것을 실습해 볼 거고요. 이제 5주차 이후부터는 이 훈련시킨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려면 이 API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공개되어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탐색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제 탐색한 머신러닝 서비스 중에서 이제 뭔가를 하나 골라서 실제 서비스로 기획을 해보는 일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프론트엔드를 구현하는 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백엔드를 구현하고 실제 서비스로 배포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과정은 저렇고요. 네, 이 장표 화면도 잘 보이실까요? 네. 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시는 분? 손정희 회장님이요. 네, 맞습니다. 그 소프트맥스 그룹의 그 이제 회장인 손정희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그 청와대 와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두고 이제 AI 이렇게 막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발전을 하려면 여기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후로 더 이렇게 AI가 더 화두가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아무로 안 넘어가지. 네. 근데 이렇게 AI가 화두긴 한데 AI로 뭔가를 만들려면 보통 이런 거의 진짜로 한 90% 이상, 90%, 95% 정도 그런 커리큘럼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맨 처음에 확률 통계, 선형대수 이런 수학적인 내용 다루고, 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다음에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하는 뭐 라이브러리인데요. 뭐 이런 거나 텐서플로우, 케라스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 그리고 뭐 GPU, 클라우드 같은 이 하드웨어 다루는 법, 하드웨어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하는 거, 마지막으로 모델 배포하고, 또 서비스로 만드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코딩과 또 머신러닝 도메인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의학, 뭐 금융, 또 SNS, 다 모든 도메인마다 또 지식이 필요한 그런 건데, 어쨌든 AI로 뭘 만들려면 이걸 다 해야 한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그냥 마음 편하겠죠, 사실. 인생을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AI를 뭔가 공부를 할 때, 한 AI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만 한 3개월 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해야지 했다가 이걸 보고 또 좀 이따 해봐야겠다. 다시 공부해야지 다시 또 이거 보니까 또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적합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찾아봤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제가 어, 이제 수학 없고 코딩 없고 또 들어가 없는 그런 강의를 이제
나름 제 생각에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의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표터킴이 제 닉네임인데요. 제가 직접 만든 그 랜선 사진관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 이 GitHub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GitHub에 디올딜파이라는 이런 오픈소스 코드 프로젝트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흑백 사진을 넣으면 AI가 이렇게 컬러를 복원을 해줘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컬러를 복원한 사례들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AI 코드를 이용해서 제 서비스를 만든 건데요. 제가 샘플로 이미지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올리면 잠깐 기다리면 이제 AI가 짠 이렇게 컬러를 복원해 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한 건데요. 이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제 원본 사진인데, 이런 사진을 넣고, 나는 노을 지는 시간대로 변환할래. 그러면 이렇게 딱 노을 지는 사진으로 AI가 변환시켜 주고요. 나는 원래 야경 사진이었는데, 나는 한낮 사진으로 변환할래. 그러면 이렇게 한낮 사진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그 AI 관련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같이 공개한 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 사용자가 써볼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이제 웹사이트 형태의 서비스로 이제 구현을 한 건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볼까? 이 사진을 넣고 제가 뭐 시간대를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약간 낮에서 저녁이 될랑말랑한데, 일단 밤으로 해서 타임어플 해보면, 네,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얼추 이제 밤 사진으로 변환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AI가 어떤 사진을 넣든 그 선택한 시간대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이제 엔딩을 먼저 보여드리면 어떤 약간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은 이 정도 됐고, 오늘은 이제 ML 문제 파악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시간이 되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머신러닝은 이 사람을 키우는 것과 되게 이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이제 저는 이제 아기가 이미 있거든요. 6살짜리 이제 아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뭐,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시고 만약에 아기를 갖게 되시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모든 그 부모들이 하게 되는 그런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머신러닝도
머신러닝으로 치환해 보자면 이제 우리 모델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모든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의 고민인데요. 그 과정이 이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다시. 이제 사람을 키울 때 이제 보통 부모들이 처음에 아이를 가지면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까 뭐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는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로 키워야겠어. 그러면 골프 선수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를 이제 막 알아보면서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교육 철학 뭐 혹은 방법 이런 것도 선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한테 학습과 경험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아이가 이제 학습도 하고 훈련이 됐다 치면 이제 시험이나 평가나 대회를 가서 이제 이 아이의 수준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또 자료를 준비하고 방법을 선택하고 학습하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사회에 진출을 해서 이제 실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머신러닝 모델도 되게 비슷한데요. 이 문제 정의라고 부르는 단계가 이 어떤 사람으로 키울까 이거에 해당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이 풀려는 문제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가 이제 말 그대로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을 키우는 과정과 굉장히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잘못 키우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AI도 잘못 키우면 좀 이상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예전에 2015년, 16년에 이제 화제가 됐던 테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AI인데요. 이 AI는 이 트위터에 있는 트윗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AI예요. 근데 이제 얘한테 말을 거니까 이런 말을 걸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대화를 보면 넌 차별주의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멕시코인이니까 그렇지. 그러고, 너 대량 학살을 지지하니? 그러니까 나 엄청 지지해.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믿어? 아니, 안 믿어. 그건 조작된 거야. 유대인이 9.11 테러를 일으켰어? 하니까 맞아. 유대인이 9.11 테러를 일으켰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약간 트위터라는 이 학습 데이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런 문제를 깨닫고 AI를 개발하는 모든 회사들이 AI 윤리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에 되게 편향이 되어 있다거나 되게 부정적이라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빼고 이제 최대한 걸러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AI를 잘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AI를 키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홈스쿨링이에요. 이제 아이 키우는 것도 똑같은데 홈스쿨링 뭐 많이는 안 하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다 직접 해야 돼요. 뭐 컴퓨터 구비하는 것도 직접 해야 되고, 여기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치하는 것도 직접 해야 되고, 프레임워크 모든 툴 설치하고, 만약에 이걸 서비스로 만들겠다 그러면 서버를 고치하는 것도 다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직접 하는 만큼 자유도도 가장 높고 원하는 걸 뭐 거의 대부분 다 구현할 수 있겠지만 그걸 구현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지식 습득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다른 방식은 이제 마치 아이를 키울 때 학원이나 학교를 대부분 보내잖아요. 그래서 AI도 사실 연구자분들은 이렇게 홈스쿨링 방식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저희 같은 비전공자들은 이런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이제 AI, 특히 이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번 수업에서도, 강의에서도, 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걸 중심으로, 네,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들이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AWS, AWS 지원하는 아마존 머신러닝, 그리고 애저,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데, 애저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의 자료 공유 드릴 텐데,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거는 좋은 게 무료로 계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딩 없이 이 머신러닝 전 과정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제 이후 강의 들으시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강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 이게 아까 제가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이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부모가 되면 뭐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는 되게 전문 경영인이 되면 좋겠어. 혹은 뭐 기업가가 되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의사,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잘생긴 의사가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의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요즘에는 이런 크리에이터, 뭐 크리에이터가 또 되게 선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요즘에 1인 방송이 되게 각광받던데 크리에이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내가 뭐 부모가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잘 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좋은 기업인이 되려면 시장 기회를 잘 예측해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죠. 좋은 기업인이 되려면. 그리고 좋은 의사가 되려면 이 질병, 일단 진단을 잘해야겠죠. 진단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 것인지 약간 그런 분류를 잘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또 분류를 잘 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서 살리는 사람. 이렇게 이런 치료를 또 잘해야 또 의사가 되겠죠. 또 크리에이터는 이런 조회수 올리는 거에 좀 최적화돼야겠죠. 막, 이렇게 아무리 뭐 거장 영화 감독이더라도 조회수를 잘 못 올리면 이제 크리에이터는 못 되겠죠. 좋은 영화 감독은 되더라도. 어쨌든 조회수 올리는 이 지표에 최적화된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정의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AI를 키울 것인가, 이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제 머신러닝, 생활 코딩 머신러닝 강의에 보면 이런 실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문제 정의를 하는 실습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도 좀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탐색하는 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AI 관심이 있으시니까 뭔가 AI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서 뭐 이런 스터디에도 참가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뭐 길에 뭐 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꽃 이름과 품종을 AI를 통해서 이제 알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중고자동차 살려면 살 때 항상 이 중고자동차 상태가 어떤지 좀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AI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또 뭐 당근마켓 같은 뭐 이런 중고 거래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알기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 문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먼저 해주면 좋아요. 이제 첫 번째, 이 길에 있는 꽃 이름과 품종을 알고 싶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꽃 사진을 찍으면 꽃 이름과 품종으로 분류한다. 예, 이러한 형식으로 예, 변환을 해주는 게 이제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차량 데이터를 보고 언제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날지 예측한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상 사용자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를 구분한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패턴을 보시면 이 주황색은 데이터에 해당돼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구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AI로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얻고 싶은 결과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꽃 이름과 품종, 언제 어떤 부품의 고장이 날지, 다른 패턴, 이런 결과를 얻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분류, 예측, 구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볼드칠을 해놨는데 이게 그 머신러닝 문제의 유형이에요. 아마 그 생활 코딩 머신러닝 강의에서 머신러닝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아마 다들 그 공부하셨을 텐데요. 이런 그 플로우 차트가 생활 코딩 강의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이렇게 나누고 또 지도 학습에서는 분류, 회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비지도 학습에서는 군집화, 연관 규칙 학습 이런 게 있다고 했었고 또 강화 학습 이런 머신러닝 문제 유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어떤 머신러닝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딱 한번 적어주시면 이제 그 다음 진행이 되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다들 사용할 코딩 자료가 되게 좋은 게 이 사례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 약간 긴가민가 하시면 이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학습 중에 회귀 문제다. 그러면 여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대략 보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고 네, 이런 유형들이 이제 지도학습이고 이렇게 뭔가 회귀는 이런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또 치킨을 몇 마리 먹으면 몸무게가 얼마나 변할까? 이런 게 이제 회귀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학습. 강화학습도 다들 보셨겠지만 강화학습의 특징은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알파고 이런 것들도 다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바둑판이라면 바둑판이 있고 바둑판에는 이렇게 격자가 있고 그 안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흑돌, 백돌을 이제 놓으면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정한 규칙이 있고 일정한 환경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는 건데요.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AI가 어떤 원하는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강화학습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사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딱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으니까 이것대로 만들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잘못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네. 그래서 이런 소비 패턴을 이제 데이터로 넣고 이런 유휴 자금 뭐 이런 상태 이런 걸 넣고 네, 각 분야에 뭐 얼마나 소비를 해야 되는지 추천해주는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싶으신 분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포맷을 채우면 이제 머신러닝으로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먼저는 내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가 어떤 머신러닝 문제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정의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앞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러한 형태로 한번 직접 풀어보고 싶은 그 문제를 한번 공유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네, 제가 지금 41분이니까 45분까지 각자 이 AI로 풀어보고 싶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예시를 보시고. 네, 되게 다들 마이크가 꺼져 계시니까 잘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45분이 됐네요. 네, 한 분씩 이렇게 져주시고 계시네요. 네, 다들 잘 해주셨고요. 이제 힘찬님과 규빈님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를 정의하실 때 같이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분류와 구분이 약간 혼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혹시 분류와 구분 혹은 뭐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의 차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분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구분은 특징끼리 모아서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라고 배운 것 같네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제 분류는 일단 지도학습에 해당되죠. 그래서 학습을 하려면 그 레이블이 필요해요. 어떤 레이블, 그러니까 정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치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이런 게 이거는 개다, 이거는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힘찬님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게 아마 이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제 분류의 결과 이거는 뭐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분류에 해당되는 거고요. 클러스터링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분한다라고 표현한 게 이제 클러스터링인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이거는 다른 것 같아라고 이제 구분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그 네, 이렇게 비이상치, 그러니까 이상치 감지, 이상치라는 게 정상적인 것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클러스터링이라기보다는 그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별도의 용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구분을 해주는 다는 거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음악 서비스에서 보면 이제 음악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 방법을 쓰는 건데, 이 사람이 뭐 정확하게 발라드를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듣는 음악을 보니까 아이유랑 성시경이랑 뭐 악동 뮤지션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군. 그러니까 약간 발라드인데 조금 뭐 그 뭐냐, 슈퍼주니어 규빈 같은 발라드는 아니고 조금 스테디셀러 같은 걸 발라더들을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얘가 어떤 어 그냥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용자와.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사용자들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이런 사용자들한테는 이런 음악, 이런 사용자들은 이 사용자들끼리 좋아하는 음악,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이 각 그 머신러닝 문제 유형들이 실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실습 잘 해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뭐 꽤 많이 되긴 했지만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 남아서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을 조금 미리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미리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머신러닝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네, 나중에 있으면 따로 채팅방 카톡으로 이제 질문해 주세요.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려면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잘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퍼스널 데이터, 또 요즘 마이 데이터라고 이제 또 하던데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프로프라이터리 데이터, 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적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고요. 뭐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에 속하고 소셜 데이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데이터고 오픈 데이터 그리고 오픈 고분만 데이터 이런 거는 뭐 부동산 관련 데이터 뭐 것들이 해당되겠죠. 빅데이터. 네. 이 많은 소셜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들이 또 빅데이터랑 겹쳐요. 근데 빅데이터는 빅데이터가 뭐냐, 뭐 이런 정의를 하면 뭐 3V 뭐 이런 세 개의 V 이런 말이 있는데 velocity 속도 또 볼륨 그러니까 양 또 variety 그러니까 다양성 뭐 이런 세 개의 V를 갖는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사실 머신러닝이 특히 그중에서도 딥러닝이 탄생하게 된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 데이터들이 보면 특징이 네, 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데이터를 이제 비정형, 반정형, 정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인 데이터는 이 정형 데이터예요. 정형 데이터가 뭐냐면 이 일정한 규칙이 있고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표 형태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 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확장자는 뭐 CSV, TSV, 엑셀, RDB라고 부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들의 많은 경우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없고 연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 영상, 오디오, 텍스트, 뭐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도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되고. 그래서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엑셀 같은 경우에서는 뭐 A2와 뭐 C2를 뭐 더해라 뭐 이런 게 되잖아요. 혹은 어 여기서 뭐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치환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칙 그런 연산을 하려면 이 칼럼에 있는 모든 셀들을 찾아보면서 텍스트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또 연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사실 일정한 규칙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반정형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비정형 데이터에다가 인코딩, 메타데이터라는 걸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가 HTML, XML, JSON, 로그 이런 데이터들인데 이러한 여기 보면 뭐 This is some title text 뭐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다가 이거는 description text야 라고 이렇게 레이블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어떤 규칙이 없던 데이터에다가 약간의 이제 규칙을 더한 이 메타데이터를 이제 부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이게 근데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도 연산은 불가능한데 이거를 이러한 형식으로 정형화를 하면 정형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려면 이렇게 정형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비전공자들은 이 정형 데이터에 변환하는 거는 저희 이제 강의의 이 스터디의 난이도를 넘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전공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그렇다고 뭐 머신러닝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고품질의 잘 정형화된 그 데이터 셋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거나 애초에 정형화해서 쌓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서 정형화를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전공자들은 딥러닝을 할 때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 정형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데이터 준비하는 부분까지 소스 찾는 것까지 이제 다룰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셋을 그래서 어디서 찾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 데이터를 찾으실 수 있는 소스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이런 데이터 탐색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제 이 서비스들은, 들어가 보시면, 음,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그리고 이렇게 위치별로 데이터셋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이렇게 누르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주제별로 이제 골라서 보실 수도 있고요. 고령화 이렇게 필터하면 이건 없군요. 여튼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데이터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네, 이 데이터는 금융 빅데이터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찾아온 거군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유료 데이터인데 그 찾아보신 이제 무료 데이터도 여기 아마 검색 조건에 그 무료 데이터로 이제 골라서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필터 검색이니 여기 유료가 아닌 것들을 이제 골라서 찾으시면 되고요. 구글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구글의 데이터셋 서치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하시듯이 요즘에 제일 핫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소스들에서 데이터셋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입문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분석 대회나 이 고퀄리티 큐레이션 여기서 이제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좀 쉽고요. 여기 이제 데이터 분석 대회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셋 파일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다 정형화가 끝나 있는 데이터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쓰시면 좀 비교적 활용하시기 쉽고요. UCI 이거는 이제 그 어디였더라? 그 캘리포니아 무슨 대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셋인데 여기도 이제 사실 머신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이트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UC 얼바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인데 아마 그 생활 코딩 강의에서도 이 붓꽃 분류하는 뭐 그런 예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데이터도 여기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있는 인기 있는 데이터들은 그 머신러닝 연구하시는 논문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데이터셋이고 여기 있는 데이터셋들도 다 잘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공개되어 있고 외부 정리되어 있는 공개 데이터 외에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셔서 회사에 자체적으로 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쌓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요즘에 또 스크래핑, 혹은 뭐 크롤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스크래핑 크롤링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고요. 뭐 오늘은 이제 과제는 특별히 없고,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다시 훑어보시고, 이 Azure ML Studio 계정을 한번 다 만들어 보시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사진관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결국에 말씀하신 거는 깃허브에 있는 소스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근데 지금 저희 그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이걸로 한 거랑은 뭐라 해야 되지? 그 서비스를 만드신 거는 그 예제가 그 코드로 한 예제고 실습은 이걸로 하는데 그러면 좀 네네. 뭔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아, 궁금해서. 네. 그 앞에 이제 이 스터디의 취지가, 물론 이제 이 ML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시고, 몰라도 이 깃허브에 있는 AI 소스를 활용해서 가져와서 그냥 바로 서비스로 만드셔도 되죠. 네, 사실 뭐 앞으로 뭐 거의 그렇게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뭐 그런 일을 주로 하실지 아니면 머신러닝과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과정을 다 하는 과정을 겪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뭐 그 여성 의류 쇼핑몰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 쇼핑몰에서는 쇼핑몰에 있는 데이터는 그 회사에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AI 서비스를 만들 건데, 그거를 만들려면 이 앞단의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 강의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좀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습득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반부에 이 랜선 사진과 같이 오픈소스 코드를 활용하는 거는 이 앞에 이거는 다 되었다 치고, 예, 다 되어 있는 거를 바로 활용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뭐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신 그 각 상황에 따라 이제 맞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역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잘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간단한 그냥 서베이 링크 하나 그 채팅창에 공유 드릴 텐데, 그걸로 좀 응답을 해주시면 또 다음에 계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